자, 김유재입니다. 이번 시간 또 우리 한 주의 수익을 책임져줄 일요일 영상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 금요일 날 미장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면 이번 주 어떤 테마를 매매해야 될지 또 어디에 돈이 쏠릴지 일요일 영상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죠? 자, 바로 들어가 봐야겠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스가 많아서 오늘도 좀 템포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자, 3월 8일 국내 증시 요약이에요. 초전도체 테마가 또 엄청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데 그 CCS가 상한가를 갖고 그 초전도체 특허 이번에 신청한 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또 이쪽으로 돈이 많이 쏠리고 뭐 엄청난 호재로 받아들이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한번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반등이 나왔지만 내일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장중에 한번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초전도체는 그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인터배터리 일정으로 전고체 테마의 강세 지속.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이런 애들이 강했죠. 삼성 SDI도 강했고요. 그리고 HLB가 끌어올린 바이오 테마. 그래서 장중에 HLB 그 호재 기사가 나오면서 차트도 좋았어요. 차트도 좋았고 신고가를 가면서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터졌고 HLB 그룹이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애들이 다 올라왔어요. 근데 이 바이오 애들은 뭐 호재도 많고 지금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번 달은 3월 달은 바이오 테마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바이오 테마가 지금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고 호재 기사가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바이오 테마는 호재가 많았어요. 항상 많죠. 이 종목도 많고. 근데 지금은 바이오 테마가 이동평균선이 다 어때요? 다 올라와 있죠? 다 우상향 중이야. 그쵸?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일 때 이런 호재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반응을 훨씬 더 잘해주죠. 근데 어떤 테마건 간에 역배열일 때와 이동평균선이 뭐 5일선, 11선, 21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역배열일 때는 호재가 나와도 잘 반응을 해주지 않아요. 왜냐? 주가가 약하니까. 근데 지금은 바이오 테마가 다 이평선이 좋고 우상향 중이라서 조금만 호재가 나와도 엄청나게 반응을 잘 해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바이오 테마를 이번 주에 무조건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시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미장에서 반도체들이 많이 안 좋았어요. 금요일날. 그래서 반도체는 내일 좀 조심해야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를 이제 뭐 내일은 안 볼 거긴 하지만 눌림 잡으실 분들은 이럴 때 보는 게 좋죠. 내일 뭐 좀 고점에서 많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 줍줍해도 돼요. 바이오 테마도 아직은 추세가 꺾이고 있어요? 아니면 아직 고점이에요? 아직 고점이죠. 고점이고 자, 이평선도 정배열이고 반도체 테마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반도체 테마가 그냥은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최고점에서 조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하루 이틀 나오고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반도체 테마 뭐 오늘 그러니까 내일 모레 모아두면은 미장 따라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완전 단타 하시는 분들은 손절하고 다시 잡아도 돼요. 근데 좀 텀을 길게 가져가시는 뭐 단기 스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쭉쭉 했다가 다시 반등할 때 먹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도체 테마는 이번 주에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강세 테마를 보시면 영상만 찍으면 이 목이 잠겨 막. 그래서 일단 강세 테마를 보시면 초전도체 그리고 바이오 2차전지 전고체 애들 강했고요. 반도체가 강하긴 했는데 우량주가 강했죠. 뭐 이제 장중에 반도체 애들이 다 좋았어요. 근데 뭐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이런 테마 반도체 그 중소형주들은 오후장에 많이 꺾였어요. 근데 SK 하이닉스, 삼전 이런 애들은 잘 버텨주면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우량주들은 괜찮았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는 뉴로모픽이 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미장이 안 좋았으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안 좋았으니 좀 개파락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변압기 애들도 좋았고요. 로봇 애들도 기사가 나오면서 반짝 해줬습니다. 약세 테마는 신규 상장 그리고 리튬 전해액 리튬 쪽에서는 뭐 미래 나노텍이 이유가 없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해액 엔캠 좀 많이 밀렸죠. 조정이 나왔고 에코앤드림 이런 애들 조정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이건 아니죠. 그리고 AI 가상화폐 이런 애들 많이 밀렸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주말 중에 다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엄청나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마 갭이 엄청나게 뜰 거고 듀로모픽은 시간 외에 강했다. 그리고 보합은 의료 대란 이런 애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세계 증시는 보합이었고요. 나스닥은 금요일날 마이너스 1.16% 하락 마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밀렸어요. 마이너스 4.0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는 좋았어요.
그래서 1.24% 코스피 상승, 코스닥은 1.1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매한 거를 살짝 보여드리면, 뭐 에이징랜드 금요일날 중배해가지고, 중배가 아니고 중배였나요? 중배였지. 중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매도하고 나왔고, CIS도 이제 이날 모으고 있다가 이제 시가에 좀 비중을 줄였어요. 근데 이제 뭐 가더라고요. CIS도 이렇게 잘 먹고 나왔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목요일날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갔었나? 잠깐 볼까요? 7% 정도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신고가 시작이었고, 그래서 저도 당연히 했죠. 이런 것들 당연히 해서 이런 고점 돌파할 때 들어가서 얘도 잘 먹고 나왔어요. 이렇게 먹고 나왔고, 그리고 장중에 HLB 바이오스텝 저는 얘를 했는데, 일단 여기서는 한 주를 샀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아서 매도하고 나오고, 이때는 뭐 수익 크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살짝 약수익으로 나왔고, 그리고 HLB 이거 아까워요. 저는 안 했거든요. 이때 이제 한 주인가 사서, 한 주가 아니고 100만 원인가 샀고, 이제 여기서 한 주 남은 거를 매도를 한 거죠. 100만 원 사서.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이거 여기 돌파할 때 제가 효자 방향 알려드렸어요. 신고가 돌파한다. 뉴스도 공유하고, 제가 뉴스를 공유했나, 우리 그 19분이 공유를 했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공유를 했는데, 신고가 돌파하면서 딱 그 식사 시간이죠. 11시, 12시 이때죠. 돌파가 나오면서 못했지만 저는 HLB 말고 이제 가벼운 바이오 스텝을 하고 있었죠. 얘가 이제 원래 대장이었는데 나중에 많이 밀리면서 끝났어요. 바이오 스텝이. 그리고 HLB는 그냥 이제 좀 무겁기도 하고 우량 주고, 근데 얘는 이제 처음엔 2등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역시 우량주를 하는 게 우량주 장세니까 우량주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테마주보다, 중소형주보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고, 손절은 많이 없습니다. 뭐 몇 종목 있긴 하지만 크게 손절한 건 없고, SP소프트 이런 애들 돌파하려고 하다가, 돌파 매매하려고 하다가 살짝 손절하고 나왔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윙이푸드 이렇게, 이거 작아 보이는데 4%예요. 4% 정도 되고, 근데 30% 반등이 나왔어. 너무 아까워.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종가 깨면 바로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팔린 겁니다. 제가 매도 걸어놨었는데 이 종가 부근에 이제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안 팔렸고, 순식간에 이렇게 떨어져서 시장가로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절하고 나왔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뭐 수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금요일도 장이 나쁘진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리고 돌파 매매가 굉장히 잘 나오는 장세였다. 근데 내일은 어떨지 모르겠네. 내일은 조금 투심이 얼어붙지 않을까? 그 이제 미장이 안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내일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월요일은 눈치 보고 해도 돼요. 9시부터 뭐 한 30분 혹은 20분간 장 분위기 보다가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또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보이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로 뉴스를 볼 건데요. 일단은 세계 증시 보합이었죠. 금요일날 뭐 미장만 많이 빠졌고, 유럽 증시는 뭐 마이너스 살짝 약보합이었고, 아시아 증시가 좋았어요. 그쵸? 근데 금값이 미쳤습니다. 지금 국제 금값은 계속 이 고점을 경신을 해요. 지금 최대입니다. 그 사상 신고가고, 최고 이제 신고가고. 엘컴텍이 있죠. 엘컴텍은 매매하는 방법은 얘는 종가에만 매수하면 됩니다. 종가 매수해서 갭 뜨면 매도하고, 종가 매수해서 매도하고. 얘는 종목의 특성이 어떠냐? 갭 뜨면 죽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저는 금 이런 쪽에 돈이 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가에 바로 하는 것보단 눌리면 그때 잡으면 장중에 반등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항상 얘는 갭 뜨면 조심해야 돼요. 국제 금 관련주예요. 그래서 엘컴텍은 만약에 이번에 뭐 국제 금값이 2200달러 넘어가고 300달러 넘어간다? 그러면 엘컴텍은 또 상한가 한두 번이면 이런 고점까지 갈 수도 있겠죠.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그죠? 뭐 일주일 안에 신고가 갈 수 있을 겁니다. 엘컴텍 우리가 이번 주 주시해야 된다. 금 테마죠. 금 테마 대장입니다. 얘랑 TK 예강. 근데 뭐 지금은 엘컴텍이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TKG 예강 얘도 있는데 얘 뭐 거래대금이 안 터지죠. 그래서 우리는 엘컴텍만 보면 된다. 그리고 미증시는 요랬습니다. 엔비디아는 뭐 악재보다는 그냥 이제 전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달러 앞두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락이 나왔죠. 1000달러 못 갔었죠, 얘. 그래서 얘가 그 금요일 날 제가 밤에 보고 있었어요. 근데 3% 넘게 오르고 있었어, 시가부터. 근데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이제 마감을 했고, 그 애프터마켓에서도 좀 떨어졌네요. 그 내일 반도체는 많이 눌린다라고 하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줍줍 하셔도 되고,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 줄인 다음에 밑에서 추매를 할지, 아니면 그냥 날리고 나서 뭐 하루 더 조정 나오면 그때부터 잡을지 고민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9,800만 원이에요. 그쵸? 1억 찍으면은,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이 좀 꼈대요. 그래서 지금 세계 시세보다는 좀 높은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1억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내일 우리 기술 투자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1억은 상징적인 라운드 피겨고 1억 주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시세는 세계 시세는 7만 달러를 찍고 내려왔어요. 7만 달러가 중요하고 우리나라 시세는 1억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뉴욕 증시 엔비디아 급락에 나스닥 1.6% 하락 마감. 금값은 연일 사상 최고치. 금 무조건 봐야겠죠? 금은 장중에 매매하는 것보다 장중에 그러니까 약간 저런 엘컴텍 같은 애들이 뭐 S급 종목은 아니에요. B급?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으로 매매한다? 물론 이쪽에 이게 지금 확신이 들어서 1,000만 원 다 베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엘컴텍이 갈 때는 또 잘 가거든요. 근데 그 가기 전까지 너무 막 그 개미들의 물량을 털려고 그래. 항상 그런 움직임이 매번 그랬어요. 매번. 그러니까 엘컴텍은 비중을 어느 정도 다른 종목보다 낮춰서 하는 게 조금 심적으로 편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종목의 특성이에요.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가 반도체주, 반락가 실업률 상승에 하락 마감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날 인공지능 최대 수혜주 엔비디아는 7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5% 넘게 급락했다. 최근 급등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다라고 해서 뭐 악재가 딱히 있던 건 아니고 차익 실현 매물 그러니까 너무 고점에서 이제 1,000달러를 앞두고 이렇게 좀 쏟아진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한 달 남았는데 폭등 이제 시작 vs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합니다. 글쎄요,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도 전 고점까지 왔고 전 고점을 지금 돌파했다가 막 여기서 횡보를 해주는데 비트코인 진짜 이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뭐 3억 간다, 몇 억 간다 이런 소리가 너무 많이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면서 매매하면 됩니다. 보면서 매매를 하면 되고 물론 좀 승부사 기질이 있는 분들은 지금 봤겠죠? 지금 뭐 우리 기술 투자 혹은 비트코인 이런 데다 이제 뭐 비중을 어느 정도 실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 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는 항상 그냥 보면서 매매를 해요. 내가 이 종목 들어가서 3% 5%라도 장중에 먹고 나오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종배 이런 것들은 무섭고 이런 세계 시세를 보면서 매매해야 되는 금이나 비트코인, 석유 뭐 이런 원자재들 이런 거는 항상 조심하자. 왜냐? 급락을 하면 걔네들 종배했다가 개파락이 엄청나게 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런 국제 시세에 따라가는 것들은 조심하자. 아시겠죠? 자, 블룸버그 미국, 중국 반도체 업체 6곳 추가 제재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대중에 대한 계속 반도체 제재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저번 주에는 AMD도 있었고 얼마 전엔 엔비디아도 있었고 그 중국에 이제 팔지 말라고 했었죠. 삼성전자의 승부수 HBM 개발실 신설 추진이라고 해서 금요일날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목요일날 밤에 나왔고 이제 금요일날 오전에 이게 이제 반응을 좀 해줘서 HBM 애들이 오전까지는 괜찮았어요. 뭐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삼성전자, SK 다 좋았죠. 그리고 QRT도 좀 오르지 않았었나? 그쵸? QRT도 반등이 좀 나왔었고 이런 데서 한미 반도체를 제가 이제 금요일날 매매했는데 잘 잡았어요. 일단 시가에 한 거는 어느 정도 손절을 했고 여기서 이제 다시 10만 원에서 반 손절하고 여기서 이제 물을 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수익이 좀 컸거든요. 4% 정도 됐나? 3, 4%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 S가 있죠. 다 판 거냐? 10분의 1밖에 안 팔았습니다. 10분의 1 팔고 잡았는데 이거 내일 지금 마이너스 1%대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내일 개파락 좀 할 것 같네. 이거 진짜 어떻게 되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마 내일 좀 비중 줄이고 밑에서 좀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고 근데 또 만약에 미장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뭐 오전에 개파락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SK 하이닉스 1.3조 통큰 베팅 HBM 선두 굳히기 이런 기사도 있었고 금요일에 SK 하이닉스가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통큰 베팅에 나서며 HBM 선두 굳히기에 들어갑니다. 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있었고 그 패키징 쪽으로 이제 시장 선두를 지키겠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BM에 대한 기사였는데 이것도 HBM 이제 테마들이 오전에 강한 이유였죠. 그리고 TMC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품없다. 반도체 필수 내용가스 재활용 성공. 이 기사로 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TMC가. 그래서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뭐 일봉은 지금 좀 별로네. 근데 지금 뭐 얘도 그렇고 TMC도 그렇고 뉴로모픽, 자람 테크놀로지, 네페스 아크 얘도 7%, 자람 테크놀로지도 시간 외 상한가. 이런 반도체 쪽 애들은 시간 외보다 떨어져서 시작할 확률이 높겠죠. 미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안 좋아서 얘네들은 좀 떨어져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떨어졌는데 만약에 자람 테크놀로지가 내일 6에서 7%로 시작을 합니다. 그쵸? 근데
이제 갭이 뜨겠죠. 어느 정도.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갔으면 거의 대부분 갭이 뜹니다. 악재가 있지 않은 이상. 그래서 6, 7%로 시작을 해. 그래서 여기서 횡보가 나와. 더 죽지 않고. 그런다면 여기서 한번 쳤다가 죽을 확률도 있어요. 이거는 시간 외에 대한 그런 패턴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돼요. 통계를 내보면 보통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52,400원 이런 데까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꺾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통계 내보십시오. 만약에 뭐 그렇게 시작을 해서 3% 먹고 싶다 뭐 이런 거 하셔도 되고요. 근데 내일 반도체는 글쎄요. 시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 의회 안보위원 중생명공학 기업과의 거래 제한법 입법 추진. 자, 요게 있었어요. 요게 저는 기사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은 수혜가 있겠죠? 반사이익. 그쵸? 왜냐? 지금 뭐 미국이 반도체도 그렇고 저런 뭐 배터리 쪽도 그렇고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바이오까지 이렇게 그 거래 제한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바이오는 약간 수혜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바이오 테마가 더 강하지 않나. 그쵸? 수혜를 우리가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원 국토안보위 법안 가결 하원에서도 유사 법안 발의돼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바이오 테마의 투심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레고캠 바이오 기업 가치 저평가 해외 ADC 업체들 주가 날개라고 합니다. 레고캠 바이오의 기업 가치가 보유 파이프라인에 비해 저평가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상 단계 항체 약물 접합제 ADC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해외 기업에 비해서도 주가 상승폭이 작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레고캠 바이오가 시간 외에서 2%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레고캠 바이오는 또 이제 이러면 신고가에서 내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이제 안 좋았잖아요. 미장에서. 그러면 바이오 쪽으로 돈이 더 쏠릴 수도 있어요. 뭐 바이오 아니면 초전도체 이런 쪽으로 돈이 더 쏠리겠죠. 그래서 내일 글쎄요. 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만약에 이 시간 외보다 갭이 더 떠서 시작을 한다. 레고캠 바이오가. 그러면 시가부터 날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 반도체 수급이 이쪽으로 다 몰리면서겠죠. 그런 것들 내일 생각하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레고캠 바이오만 좋은 게 아니에요. 시간 외에 뭐 바이넥스 이런 애들도 올랐거든요. 근데 얘는 좀 중소형 주긴 한데 신고가는 아니죠. 얘도 시간 외에서 이제 거의 상한가를 찍어놨고 한호가 차이로 못 가긴 했어요. 근데 이런 애들도 이제 갔고 뭐 HLB도 시간 외에서 뭐 살짝 빠졌는데 내일 바이오 애들은 딱 이제 시가 전에 한 번씩 눌러보면서 갭이 뜨는지 안 뜨는지 그걸 보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갭이 전체적으로 다 뜬다. 그럼 바이오 쪽으로 시가에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HLB 간암 신약 미국 PBM 처방 예상 목록에 등재됐다라고 해서 이거 기사 보면은 괜찮아요. 기사가 미국 주요 PBM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들이 HLB 간암 신약을 올해 처방 예상 목록에 연이어 등재하면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신약 허가에 긍정적 신호가 켜졌다. 그래서 이 기사를 잘 보시면요. 그러니까 좀 호재가 맞긴 맞거든요. 8일 HLB 미국 3대 PBM 중 하나이자 전체 PBM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옵텀 RX, 서브유 RX 등 주요 PBM들이 리보세라닙과 캄렐리 주팝을 시판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는 의약품 목록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PBM이란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을 유통하는 처방약 관리 업무 대행 업체로 여러 보험사와 계약해 의약품 목록을 선별 유지하고 약제비 청구 심사와 지급 등을 담당한다. PBM에 등재되지 않으면 미국 판매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선 최대한 많은 PBM의 보험 등재 목록에 등재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아직 신약 허가 여부 결정할 예정이라고 해요. FDA에서. 그러니까 5월까지는 기대감이 살아있다. 그쵸? HLB는 신고가를 갔으니 뭐 조정 나오고 하면은 또 줍줍 하면 되겠죠? 어느 정도? 바로 죽진 않을 겁니다. 5월까지. 이런 거 기사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대화제약도 이제 금요일날 많이 올랐는데 항암제, 리프락셀, 유럽 희귀 의약품 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지금 뭐 HLB는 미국 FDA의 저런 심사가 남은 거고 얘는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희귀 의약품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재료 자체가 어때요? 누가 더 강한가요? 당연히 FDA, 저 HLB 쪽이죠. 그래서 대화제약은 일단 금요일날 좀 올라오긴 했는데 기준봉을 세우고 이제 시간 외에서도 양호했어요. 근데 뭐 따로 제가 얘를 매매할지는 모르겠네. 내일 안 볼 것 같거든요. 저는 재료가 더 강한 HLB나 레고캠바이오를 볼 예정입니다. 뭐 이런 저것도 있었대요. 근데 뭐 얘네가 중소형주라서 조금 더 이제 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그래도 우량주 장세니까 큰 애들을 할 예정입니다. 넉넉포 있다 결국 중국에 밀렸다. LG 뼈아픈 실수라고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CATL에 밀렸대요. 점유율에서. 그래서
중국 포함하면은 점유율이 좀 밀렸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 알리 테무에 이어 전기차 BYD 공습, 중국산 한계 극복할까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기사를 보여드렸는데, 중국 전기차, 뭐 중국 배터리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될까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하지만 지난해부터 나타난 국내 유통업계 분위기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쇼핑 플랫폼이 국내에 진출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대요. 이 업체들은 무차별적인 가격 공세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여 이제 국내 사용자가 단순 합선으로 총 1,467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뭐 안 좋다, 기술력 우리 막 무시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가격이 싸면 고객들이 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뭐 배터리 이런 것도, 전기차 이런 것도 좀 안전 때문에 민감할 수도 있지만, 저런 또 가격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뭐 업체들이 이쪽 거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배터리, 2차 전지 이쪽은 긴장해야 된다. 약간 그런 기사였어요. 약간 조금은 악재죠. 근데 뭐 크게 신경 쓸 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자, 그리고 리비안 R2 4695 원통형 배터리 셀 탑재 금양 입지 커지나 라고 해서 금양이 시간 외에서 살짝 올랐어요. 2차 전지 중에 올랐고 2.5% 올랐고, 이런 지금 고점 기준봉 세우고 이런 고점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내일 13만원 이 위에서 시작을 하니까 이런 13만 4,100원을 내일 돌파하는지 오전에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2차 전지도 내일 보긴 해야 돼요. 뭐 바이오, 2차 전지, 초전도체 이런 애들. 리튬 석 달 만에 100위안 회복, 양극재사 반등 신호탄이라고 해서 2차 전지에 약간 호재 기사 이런 것들 있었고, 자 그리고 금요일날 로봇 애들도 반짝했거든요. 요게 있었죠. 이재용이 지목한 집사 로봇 분리, 삼성 로봇 사업 속도. 이재용 회장은 이날 분리를 갤럭시 웨어러블 제품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말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기능 탑재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볼리 타이젠 OS를 탑재하는 만큼 앞으로 OS 서비스 콘텐츠 등으로 연결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강화에 나서고 있다. 라고 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짝 반응을 해줬고, 그리고 이렌시스가 가장 크게 반응을 해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종배를 살짝 했는데 지금 손실 중입니다. 이렇게. 내일 뭐 안 가면 바로 나와야겠죠. 근데 이번 주에 로봇 조금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보기는 계속 봐야 되는데 차트가 괜찮았거든요. 종배할 때 이런 박스권 구간 상단에서 이제 마감을 한 거고, 괜찮아서 종배를 했는데 뭐 내일 살짝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갈지, 이번 주는 로봇 애들 무조건 우리가 봐야 합니다. 틱톡마저 밀어냈다. 세계 최고 다운로드 앱 1위는 인스타그램이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은 관련주가 최근 스레드가 있죠.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스레드를 밀고 있는데 그 관련주를 보면 돼요. 근데 스레드 관련주는 누가 있었죠? 치지직이랑도 많이 겹친다라고 했죠. 치지직 테마. 플레이버즈, 와이즈버즈, 플레이디, EM넷. 최근 많이 오른 애들. 얘네가 또 한 번 반등을 반짝여 줄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디, EM넷, 그리고 와이즈버즈. 주말에 나온 기사고 내일 좀 갭이 뜨지 않을까? 근데 볼 게 너무 많아요. 그쵸? 이렇게까지. 뉴스는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 일정을 확인해 보면 CCS 추가 상장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뭐 시간에 이런 때 좀 조심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내일 정부 일정 중에 산업부에서 민간이 함께 전고체 배터리 개발한다. 전고체 테마 이런 거 봐야겠죠. 그래서 전고체 테마가 내일 오전까지도 반짝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도 내일 정부 일정으로 있죠. 우리는 화요일 것까지만 보면 되겠죠. 위메이드 나이트크로우 11일 사전 다운로드, 12일 출시. 그래서 제가 보통 게임 일정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이번에 이제 적은 이유는 코인이 핫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믹스 코인이 반응을 해줄 수도 있죠. 지금 비트코인도 강하게 가고 있고 얘도 오른다라고 하면 위메이드 그룹도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뭐 위메이드 그룹을 종배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화요일날 갭이 좀 떠서 시작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일정까지. 그리고 최근 뉴스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내일의 효자 테마와 효자 종목입니다. 일단 테마는 바이오, 초전도체, 2차 전지 개별이에요. 자, 내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장 시작하고 봐야 할 거는 어느 쪽으로 갭이 떠주는지예요. 어느 쪽으로 좀 돈이 몰릴지 우리가 봐야 하는데, 일단은 자, 바이오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인, 가상화폐 또 봐야 돼요. 근데 얘네는 9,800만 원 이상일 때, 빗썸 기준으로, 혹은 지금처럼 세계 시세 기준으로 69,000달러 위에서 놀고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가상화폐 애들을 보면 되겠죠. 이거 아니고 뭐 9,600만 원 이하다, 뭐 68,000달러 이하다, 그러면 안 봐도 돼요, 시가에는. 근데 내일도 이 가격이면 우리가 일어나서
확인했는데 이 가격이면 시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전도체, 그리고 전고체 이런 애들까지 볼 게 많아요. 그래서 돈이 어디로 이제 갈지 저도 되게 고민을 했는데 저는 그나마 바이오 쪽이 좀 제일 좋아 보이고 초전도체는 솔직히 좀 위험해 보여요. 뭐 내일 오전에 이렇게 강하게 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어. 저는 볼 거예요. 시가를 보긴 할 건데 직장인분들은 매매하기 너무 어렵고요. 초전도체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 자리에 계신 분들 아니면은 조심하자. 그리고 전고체는 인터배터리의 그 일정이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 보이는 건 당연히 바이오죠. 근데 내일 뭐 바이오가 개파락하고 이런다? 그러면 내일 오전에 다시 시나리오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예상 시나리오는 레고캠 바이오 쪽에서 HLB, 바이넥스 이렇게 볼 건데 레고캠 바이오는 시간 외에서 강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시가 볼 거고요. HLB도 봐야 되는데 자, HLB 얘는 10만원 돌파할 때 해도 되겠죠? 97,700원 마감했는데 뭐 시가 해도 되고 10만원 돌파 이런 것들. 그리고 바이넥스도 바이넥스보다는 저는 바이넥스도 할만해요. 그 단기 추세는 지금 상승이고 좀 테마주가 중소형주가 오전에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셋 중에 하나만 하는 게 당연히 낫겠죠. 그래서 세 개를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뭐 세 개 중에 레고캠 바이오를 좀 보고 있어요. 할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이쪽으로 눈이 좀 쏠리긴 합니다. CCS는 시가 오전 중에만 매매해 볼 수 있고 오후장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전 장에만 진짜 초단타로 볼 겁니다. CCS 진짜 얘 뭐 다시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야? 야 진짜 좀 너무 광기의 그런 구간이고 광기의 종목이고 그리고 2차전지 중에서는 일단 전고체는 이렇게죠. 레이크 머티리얼즈. 근데 내일 갈까 얘네가? 일단 전고점에서 이렇게 지금 기준봉이 나와서 쉽게는 안 죽을 것 같은데 필에너지 얘네 필에너지도 삼성 SDI가 오르면 같이 따라 오르죠. 근데 일봉이 너무 구려. 그리고 얘 단기괄 예고다. 내일 얘는 시가를 보는 것보다 눌림을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금양은 주주분들 잘 살아 나오시길 바랍니다. 금양은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금양은 갖고 계신 주주분들 매매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기술투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엘컴텍은 종배가 꿀팁이라고 했습니다. 자람테크놀로지는 왜 물음표를 쳐놨냐면 그 반도체가 안 좋은데 내일 어떻게 될지 시가에 우리가 확인을 해서 매매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죠. 자람테크놀로지 이제 한 6, 7% 떴다 갭이 그러면 10%까지는 찍고 이렇게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엘컴텍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금값 때문에 올라갈 구간이 아직 많아요. 엘컴텍은. 만약에 이제 얘가 한번 기준봉을 세운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엘컴텍이 저번 상승 때도 계속 안 가다가 한번 기준봉 나오니까 어때요? 여기서부터 무섭게 올라가죠?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상승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평선들 지금 정배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봉 한 번만 나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엘컴텍 이번 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주도 다들 핵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효자 종목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